청선배곡 보겠습니다. 얘는 처음부터 얘기했던 거지만 주제가 달라요. 그죠? 남녀삼일지사 얘기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아니다. 일반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아니, 해석에 따라서 청산배곡은 남녀삼열지사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근데 우리는 항상 그 약간 일반적인 해석으로 가야 되잖아. 그죠? 남녀삼열지사보다는 보편적인 해석은 이제 삶의 애환, 보통. 이걸 노래한 작품이다. 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고요. 갈래적인 특성은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갈래적 특성은 그대로 따라가서 삼음보 됐죠? 한번 끊어줄까? 사러리, 사러리, 났다. 청산에 사러리, 났다. 이렇게 삼음보의 삼삼이 쪽 그대로 갑니다. 삼음보, 삼삼이 쪽 중에 또 이거 3점, 3.2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꼭 한 명씩 있어요.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이렇게 여기 그러니까 일정한 음수율과 음보율이 반복된다. 그죠? 말 나온 김에 아예 할게요. 자, 얄리얄리 얄라숑 얄라리 얄라. 후렴구 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후렴구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특징, 여기 보시면은 살어리, 어리, 어리, 청산에, 그 다음에 멀위, 달에, 후렴구에도 얄리얄리 얄량청 했을 때 이응, 리을 이런 거 있죠? 이응, 리을. 특정 의문을 자꾸 반복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 특정 의문을 콕 집어서 얘기하자면 리을, 이응.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을 의문적으로 설명하면 울림소리라고 얘기한다고. 괜찮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 놈들 있잖아요. 요 놈들 지금. 지금까지 얘기했던 요 놈들. 전부 다 청산별곡이라고 하는 작품 내에서 운율 형성하는 방식이에요. 자, 학교 시험을 앞두고 작품을 정리할 때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가장 민감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 유형이 뭐야? 모두 고르시오잖아. 하나라도 잘못 고르면 끝나는 거. 그렇죠? 그런 유로 써먹기 좋죠. 됐나요? 자, 시작하자마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뭐 있냐? 살얼이, 살얼이 났다. 청산에, 살얼이 났다. A, B의 구조 나오죠? 그렇죠? 됐나요? 이것도 운율 형성되죠. 문제 없죠?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뭐 운율 형성 요 정도 잡아놓고 후렴구 얄리얄리하나형 얄라리얄라 다시 한번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 같은데 이 작품에서도 고려가요의 이 후렴구는 의미가 없고요. 기능적 특성만 그렇죠? 연을 구분한다, 흥을 돋군다, 그렇죠? 그다음에 구조적, 뭐 형태적 안정감 이런 것들 의미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실제로도 의미 없고 얘는 태평성대 이런 것도 아니잖아. 그냥 랄랄라 룰룰루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안 읽을 거예요 이제 본문 정리할 때. 그렇죠. 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살얼이 살얼이 났다. 뭐 이게 살아야만 하는구나 라고 현대어 풀이하셔도 되고요. 살아가는구나 해도 괜찮아요. 그냥. 자, 살아가는구나, 살아가는구나. 또는 살고 싶구나, 살고 싶구나. 청산에 살고 싶구나. 결국 그래서 이 청산이라고 하는 공간이죠. 청산. 청산. 이 청산이 화자가 생각하는 이상적 삶의 공간이에요. 근데 이게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작품을 뒤에 이제 보시다 보면 알겠지만, 그냥 사실상 가능했다면 나는
이 화자는 청산으로 가지 않았을 거야. 근데 현실에서의 삶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찾아가는 현실보다 나은 공간 되는 거거든. 괜찮습니까? 여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상적 삶의 공간이긴 하지만 화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말을 덧붙이기도 해요. 도피적 이상향이다. 괜찮죠? 어. 자, 요 맥락 한 번만 다시 말로 설명하고 넘어갈게. 가능하다면 현실에 살고 싶었지만 현실에서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 현실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된 이상적 공간이 청산이 되는 거라고.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 청산에서 머리랑 다래랑 먹고래, 소박한 음식을 먹으며. 그렇죠? 단사표음, 단표노함. 그렇죠? 안분지족하면서 안분지족, 안빈납도. 그렇죠? 너무 익숙한 단어들이죠? 화자의 삶의 태도가 나왔네요. 청산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안분지족하면서 살고 싶구나. 됐죠?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슬퍼 보이지 않아요. 됐지? 하지만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면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요. 자, 울어라, 울어라, 새요. 됐죠? 새, 물결 하나만 칠까요? 자고 일어나 울어라 새요. 됐죠? 음. 울어라 울어라 새요. 자고 일어나 울어라 새요. 널 나와 하는데 이게 너보다입니다. 너보다. 너보다 씨름이 하다. 중세국어 좀 기억나나? 많은. 너보다 씨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우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그럼 결국 이 새라고 하는 시어. 그렇죠? 이 새라고 하는 시어는 새가 우는 새야. 나도 울어. 괜찮습니까? 동병상련의 대상이자 화자와 처지가 동일시 되는 대상이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를 감정이입의 대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됐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벌써 나오는 거야. 어떤 감정이 입됐는데 애상적 정서, 애상감, 비애감, 그렇죠? 운다잖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우니노라 요거 때문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애상감, 비애감. 그렇죠? 혹시 옛날에 진짜 이것도 한 진짜 오래됐다. 그 드라마 중에 용용이 나르샤라는 드라마 본 적 있니? 너네 엄청 어렸을 때일 거야 아마. 몰라? 뭔지도? 그 고려 말에서 조선 건국하는 뭐 그 얘기야. 이방원 나오고 이성계 나오고 막 그 얘기거든요. 약간 픽션 막 들어가고 해가지고 그런 드라마인데 거기 장면 중에 이제 어떤 한 인물이 이 시장에서 이거를 불러요. 노래를. 그럼 막 이제 사람들이 막 그거 들으면서 막 울고 막 그러면 다들. 그 되게 슬픈 노래야, 이 노래가. 슬픈 노래인 거야. 그러니까 다 같이 삶이 고통스럽고 삶이 힘들다를 토로하는 노래인 거야. 괜찮습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글로 보면은 잘 몰라요. 되게 슬픈 노래인 거야, 이거. 괜찮죠? 자, 내려갈게요. 세 번째 형 가겠습니다. 자,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 가던 새라고 하는 거를 중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 음, 날아가던 새로 보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갈던 밭고랑 사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괜찮죠?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생각해봐. 지금 화자는 그 그림을 한 번만 그려서 설명을 하면, 화자는 지금 이렇게 청산에 있죠. 그치? 음. 화자는 지금 청산에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때 요 밑에, 산 밑에, 그죠? 물 아래라는 말 나왔잖아. 그러니까 물 아래가 산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지. 그럼 물 아래에 내려가면 여기에 화자가 갈던 밭이 이렇게 있는 거야. 괜찮지? 근데 그럼과 동시에 1번으로 만약에 해석을 하잖아? 그죠? 1번으로 해석을 하면 새가 이리로 날아가는 모습을 보는 거야. 괜찮죠? 됐죠? 그러면 뭐가 되느냐? 새는 날아갈 수 있는데 나는 갈 수 없지. 그래서 슬픈 거야. 됐지? 자, 근데 만약에 2번으로 해석한다. 2번으로 해석하면 조금 더 직접적이에요. 그냥 내가 갈던 밭 고랑을 보는 거야. 아, 저기 내가 농사 짓던 땅인데. 지금은 갈 수 없잖아. 괜찮습니까? 이게 사실상 요 가던세라고 하는 시어는 둘 중에 뭐로 해석을 하건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가능하다일 뿐이지 1번으로 해석하건 2번으로 해석하건 결정적으로 화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청산이 아니라 저기 현실이지 현실. 현실 세계, 속세에 대한 미련이에요. 됐나요? 자, 설명 한 번만 다시, 부가적인 설명 한 번만 다시. 청산에 위치한 화자가 속세로 날아가는 새를 보건 아니면 속세에 남아있는 내가 농사짓던 땅을 보건 어찌됐건 나도 가고 싶은데 됐죠? 라는 미련을 드러내는 거라고.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 슬플 수밖에 없죠. 그리고 1년에서 내가 얘기했죠? 지금 화자가 위치해 있는 이 청산이라고 하는 공간이 나에게 있어서 완벽한 공간이 아니라고. 그렇죠? 자, 밑에 거 볼게요. 잉무든 장글란 가지고. 여기 잉무든이라고 하는 거 체크 하나만 할까요? 잉무든. 그리고 장글란이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체크 하나만 할게요. 이거 사실 그냥 합쳐놔도 상관없어요. 합쳐놔도 상관없습니다. 잉무든은 이끼 묻은이에요. 이끼 묻은. 이끼 묻은. 여기까지는 뭐 상관없고요. 근데 장글란도 해석이 여러 가지로 갈려요. 근데 이 장글란의 해석은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위에 가던세라고 하는 시어를 뭐라고 해석하는지는 어차피 작품을 독해하는 대세엔 지장이 없었어. 근데 이 장글란이라고 하는 시어는 해석의 종류가 총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세 가지에 따라서 화자가 달라져요. 화자가 어떤 화자냐? 요게 좀 달라질 수 있어서 구분됩니다. 자, 갈게요. 화자 차이가 생긴다. 어. 자, 첫 번째. 장글란을 쟁기를 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끼 묻은 쟁기를 이라고 해석하면 화자가 농민이에요. 대신에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농민 있잖아. 저기 내가 농사 짓던 땅을 버려두고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유랑민이 되는 거지. 괜찮죠? 그리고 두 번째, 이거를 은장도를 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끼 묻은 은장도를. 그럼 이제 은장도라는 거는 보통 이제 호신용 칼이잖아. 어. 여성들이 가지고 있던 호신용 칼. 그래서 만약에 은장도를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버림받은 여인.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소방 맞았다라는 말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거나 혼인을 하거나 이렇게 뭐 정인이 있어. 근데 그 정인에게 버림을 받으면 나는 갈 데가 없잖아. 현실을 살아갈 수 없잖아. 그래서 떠나온 그런 맥락이 되는 거야. 그래서 버림받은 여인. 그렇죠? 요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세 번째 이거를 장글란의 그냥 무기, 병기라고도 하거든요. 무기나 병기라고 해석을 하면 됐죠?
내가 지금 이끼 묻은 무기를 들고 보는 거야. 그럼 이거는 이제 군인이나 음, 변방에 있는 군인이나 아니면은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나는 정치 현실에 참여하고 싶었거든. 근데 밀려났을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세력을 잃어버린 몰락한 양반. 이게 화자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사실 고려가요는 원문이 이거가 아니야, 원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텍스트도 1차적인 가공이 된 거야. 아예 가공 이전에 원문은 완전 막 난리 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처음 원문을 보면서 번역을 막 할 거 아니야.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이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러다 보니까 해석이 막 갈리는 겁니다. 그럼 뭐가 맞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요 맥락을 설명할 때 이 정도가 조금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일컬어지는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면 여기 세 번째 연 정리하면 화자가 장글란을 뭐라고 해석하든지에 따라서 화자의 위치, 화자의 지위, 뭐 화자의 상황 이런 건 바뀔 수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화자가 청산에서 속세에 대한 미련을 나타내는 그런 연이 된다고. 그렇죠? 화자는 지금 속세에 대한 미련을 계속 가지고 있다. 문제 없죠? 세 번째 연은 그 정도까지만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내려갈게요. 자, 네 번째 연 가겠습니다. 일인공 결인공. 이럭저럭 하여. 됐죠? 이럭저럭 하여. 낮은 지내왔지만. 괜찮죠? 음. 이럭저럭 하여. 낮은 지내왔지만. 올 이도. 갈 이도. 그죠?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 세모 하나 칠게요. 그럼 이제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고독함의 시간이죠. 외로움의 시간. 그렇죠? 자,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찌해야 하는가? 뭐 이 정도겠죠? 음, 괜찮죠? 하자 이제 쓸쓸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그냥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요. 이게 누군가랑 이별해서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랬어. 어, 됐죠? 그러니까 지금 화자는 저 속세, 뭐 내가 뭘 하던 그것들 다 버리고 떠나올 수밖에 없었잖아. 그리고 이 산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쓸쓸함과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슬픈 거고.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는 없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그렇죠? 자, 4절에서 한 번만 잘라줄게요. 4절에서 한 번만 잘라줄게요. 여기서 잘라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음, 전제를 하나 깔게요. 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 이게 옮겨졌던 사람이 잘못 옮겨 적었는지 아니면 애초에 이렇게 창작을 한 건지는 몰라. 근데 5절이랑 뒤에 넘어가시면 6절 있잖아. 요거 순서를 이렇게 바꾸잖아. 5절이랑 6절의 순서를 바꾸잖아. 그러면은 앞에 1, 2, 3, 4, 그 다음에 6, 5, 7, 8 됐지. 1, 2, 3, 4와 6, 5, 7, 8이 대칭 구조예요. 괜찮습니까? 청산의 살얼이 같다, 바다의 살얼이 같다 나오거든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한번 잘라준 거예요. 괜찮습니까? 지금 그래서 요거 되는 겁니다. 방금 전에 우리 잘라준 부분에서 1, 2, 3, 4, 그 다음에 6, 5, 7, 8 괜찮죠? 요렇게 구분을 하면 그러니까 전반부랑 후반부로 대칭 구조가 된다는 거지. 문제 없나요? 이거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편의상 6절을 먼저 독해하고 5절로 갈게요. 어차피 뭐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갈게요. 자, 1년이랑 똑같아요. 8월이 4월이 났다. 바다에 4월이 났다. 바다요, 바다. 바다에서 뭐 한대? 남아자기 구족의 나문제와
굴조개. 됐죠? 그냥 그 바다에서 나는 소박한 음식입니다. 그죠? 역시나 소박한 음식을 먹으며 바다, 청산이랑 같은 도피적 이상향 되겠죠? 살얼이 났다. 얘기하는 거죠. 문제 없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얘기하는 거야. 5절. 자, 어디다 던지던 돌, 세모 하나만 칠게요. 어디다 던지던 돌이냐? 누구를 맞추려던 돌이냐? 괜찮나요? 현대어로 그냥 나는 그냥 읽고 있어. 자연스럽게. 어. 어디다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맞추려던 돌인가? 미워할 이도, 사랑할 이도 없이 현대어 풀이 자연스럽게 돼야 됩니다. 자, 사랑할 이에요. 이게 괴리도가. 그렇죠? 미워할 이도, 사랑할 이도 없이 맞아서 우는구나. 이렇게 됐거든요. 자, 여기 상징적으로 사용된 돌. 여기서 이야기하는 돌은 비극적 운명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나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고, 음, 누구한테 작용을 하려고 온 건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한테 온 이 운명, 그렇죠? 이 비극적 운명이잖아. 나 지금 되게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근데 이런 운명을 맞이한 화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맞아서 울어요. 됐죠? 이게 화자의 현실 대응 방식이에요. 화자의 현실 대응 방식이 보여요. 화자의 현실 대응 방식이 뭐냐? 수능적이죠? 운명론적 체념이에요. 나에게 찾아온 내 운명이니까 맞아서 우는 수밖에 없지. 자, 주의하셔야 될 거, 현실 극복 의지. 이런 거 절대 없어요. 네, 틀렸습니다. 그렇죠? 현실 극복 의지 이런 거 없어요. 되나요? 예, 여담이지만 보통 모든 문학 작품이 다 그래요. 화자가 부정적 현실을 마주했어. 그럼 보통 둘 중에 하나야, 반응이. 극복하려고 하거나, 체념하거나. 얘는 체념인 거야. 그렇죠? 내려갈게요. 자, 6절 봤으니까 다시 7절. 가다가 가다가 듣노라. 애정지. 애정지 아마 이거 뜻풀이 안 알려주면 독해 못할 겁니다. 그냥 외딴 부엌이에요. 가다가 가다가 듣노라. 외딴 부엌에 가다가 듣노라. 자, 그때 뭘 듣냐? 사슴이, 여기 체크만 먼저 할게요.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대금을 켜는 것을 듣노라. 갑자기? 갑자기? 여기도 해석이 좀 갈라져요. 어, 자, 여기 해석은 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진짜로 사슴이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 그렇죠? 진짜로 사슴이라고 해석하는 경우. 두 번째, 사슴 분장을 한 광대다. 사슴 분장을 한 광대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사람이다, 사람이. 사람인데 뭐 좀 이렇게 오타가 난 거다. 어, 누군가가 적으면서 뭐 실수를 했겠지.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뭐 이거 두 마리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거 두 마리는 둘 중에 뭐로 보건 자, 둘 중에 뭐 어쨌든 사람인 거잖아. 그죠? 어쨌든 사람인 거잖아. 그래서 이제 1번과 2, 3번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어. 자, 먼저 2, 3번으로 해석을 하면 어쨌든 사람이야. 이거는 뭐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청산이라고 하는 또는 이제 바다라고 하는 도피적인 공간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비애감과 애상감을 곱씹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저기 웬 사람이 악기를 연주하는 거를 본 거야. 괜찮습니까? 음. 그러면서 이제 화자가 추구하게 되는 건 뭐냐?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겪어본 적 있을 거야. 나 막 되게 스트레스 받고, 막 너무 막 하기 싫은, 막 이런,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에라이씨, 하고 그냥 코너나 가자, 막 이러고 있지. 음, 그렇죠? 에라이씨, PC방이나 가자. 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향락적이라고 얘기하고요. 자포자기라고 얘기해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아요. 이 사람도 지금 그 비극적이고 슬픈 상황에,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다가 그 악기 연주하는 누군가를 보게 되는 순간 그냥 향락적 삶을 추구하는 거야. 됐죠? 에이, 그냥 놀아 제끼자. 현실의 비극을 잠시나마 잊고 그냥 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주의하셔야 돼요. 이 향락적 삶의 태도라고 하는 거는 일시적인 겁니다. 그 고통을 일시적으로 잊고자 하는 거라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런 거 있잖아. 낙천적인 자세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이런 거 아니라고. 괜찮습니까? 자, 근데 사슴이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 이제 이걸 아예 그냥 사슴이라고 해석을 한다. 그 동물. 음. 그러면은 이거는 뇌절이죠. 어, 일어날 수 없어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결국 무슨 얘기냐? 사슴이 장대 위에 올라가서 해금을 연주하는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됐죠?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기적을 바라는 대로. 요렇게 이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괜찮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둘 중에 뭐가 맞다라고 콕 찍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2번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일단 첫 번째 이유는 1번은 너무 뇌절이잖아. 일단 1번은 너무 지나치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그냥 농담이었고 두 번째 이유 그 8절에 있는 내용이랑 조금 연결을 해보면 그나마 이제 2, 3번 쪽으로 가는 게 자, 8절 가볼게요. 뭐라고 얘기했냐? 잠깐만. 8절 넘어가기 전에 7절 한 번만 갈게. 다시 한번.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 해금을 켜는 것을 듣노라. 그쵸? 여기도 화자의 태도가 담겨 있는 거라고. 그렇죠?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화자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8절 넘어갑니다. 가다가 배부른 독에, 항아리에, 그쵸? 가다가 배부른 항아리에 설진강수를 빚노라. 설진강수, 술입니다. 술. 고전 시가에 술이 등장하면 과장 조금 보태서 과장 조금 보태서 99%는 흥겨움이거든요. 음. 근데 아닌 것도 있어요. 얘가 그거예요. 여기 물론 술이 등장했지만 이 시는 즐거운 상황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이 술은 일시적 고통 해소의 수단이에요. 일시적으로 화자가 겪고 있는 고통과 근심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야? 자, 가다가 배부른 항아리에 술을 빚을 거야. 그러면은 그 술에서 조롱꽃 누룩, 조롱꽃 누룩이 술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거든요? 누룩, 누룩. 술이 익어가는 냄새가 나를 붙잡아. 괜찮습니까? 그럼 내가 어찌하겠어? 내 어찌하리까? 됐죠? 내가 어찌하겠는가? 술 마시겠다라는 거잖아. 어, 술을 마시겠다. 그리고 뭐 하겠다?
이 고통을 잠시나마 잊어보겠다. 일시적으로 해소하고 싶다. 됐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얘기하는 거지만 이 지금 배부른 독에 술을 빚어서 마시는 이 행위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라고.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방안은 아니야. 됐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내가 이제 살을 붙였던 것처럼, 이건 어디까지나 일단 주관적이긴 해요. 둘 다 가능은 해요. 어, 1번으로 보건 2, 3번으로 보건 상관은 없지만, 요거랑 그래도 조금 접점이 생기잖아. 그죠? 에이, 술이나 마시자, 이런 거 있잖아. 잠깐이나마. 그죠? 어쨌든 지금 그러면 뭐냐?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건 이 화자가 현실에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는 건 아니라고. 그죠? 현실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그런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는 작품은 아니다. 라는 것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고. 자, 8절에 요 마지막 표현 있잖아. 술이 나를 잡는다 라고 표현하지. 내가 술을 먹는 건데 술이 나를 잡는다라고 얘기했죠. 이 주객전도의 표현이라는 것도 한 가지 체크해 두실 만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문제 없죠. 청산별곡이라고 하는 게 고려가요 중에서 조금 독특하죠. 조금 독특하죠. 정서 자체가 남녀성렬지사를 이야기하거나 뭐 임금에 대한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현실의 고통 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조금 따로 떼서 다른 작품이랑 다른 고려가요 작품이랑 비교하면서 보시는 거. 그 작업을 한번 반드시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오케이. 청산별곡 여기까지 봅시다.